더불어 탈당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신경민도 이낙연 곁으로 10명째 더불어 탈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10명째 탈당이 나왔습니다. 어제 신경민 전 의원이었었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 결국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낙연 전 대표 곁으로 갔습니다. 대표적인 친낙계 인사였었죠. 그런데 신경민 의원은 전 의원입니다. 사실 모두의 관심은 그래서 현역 의원이 몇 명이 간다는 건데 기호 3번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여부인 거죠. 그런데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겠다고 말한 원칙과 상식에서는 추가 현역 의원 입당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실까요? 우리 의원들 보면 이제 저 그윽한 사신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서 야, 저 두만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후레쉬 깜빡거려라 건너갈게 그러고 있는데 이미 동참을 결단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아니, 뭐 그것까지는 뭐 공개하기가 그렇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현역 의원 네. 중에 동참을 결단한 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양당이 폭주하지 못하게끔 중간에서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의석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몇 석 정도일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5, 60석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역 의원 추가로 있다라고 조홍천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원욱 의원은 확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최소한 50에서 60석은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최소 50에서 60석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사항이죠. 이낙연 대표의 흡입력, 네. 그러니까 리더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역 의원들 뭐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정작 원칙과 상식 3명 이들을 묶어주는 거는 반 이재명이잖아요. 이낙연 대표도 지금 반 이재명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 새로운 미래라는 깃발을 꽂은 그 조직에 이낙연의 흡입력이 얼마나 작동을 하느냐. 우선 그중에 최은열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들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정말 아주 두터웠고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보여줬고 문제는 현역 의원 아니에요. 네. 현역 의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에 같이 뜻을 함께했던 이병훈 의원이나 이계우 의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얘기하니까 바로 손을 그었잖아요. 또 동아일보에서 같이 일했던 그룹들, 뭐 윤영찬 의원이나 양기대 의원, 뭐 간곡히 만류,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네. 이낙연 전 대표의 흡입력이나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시험되다. 그거의 바로미터가 바로 현역 의원 과연 몇 명이나 가서 제3번 기호를 확보할 수 있느냐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지금 최소 5, 60석은 좀 본인 희망사항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조홍천 설 전에 제3지대 통합정당 목표. 네. 이낙연 신당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합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통합이죠. 한몸이죠. 예, 3번입니다. 일단 1차 목표는 설 전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위원장도 일단 큰 틀에서는 공감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서로 실무적으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어서 스케줄 같은 것도 맞추고 그러고 네.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살다가 다리 밑으로 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바람 피할 비닐을 구했습니다. 네. 매일 물도 오고 장작 패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설 전에 통합을 좀 하겠다라고 조홍천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솔직히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이견이 보이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이 1단계, 2단계인 거냐. 설 전에 먼저 하고 이준석 신당과 개혁신당과는 설 후에 다시 한번 한다는 거냐. 강전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 계열에서의 그 원칙과 상식의 신당이 있고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이준석 신당과는 조금 그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만한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년과 전문가들이 전문직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정치하고 있는 그 생태계 안에서 청년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윤의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은 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더 이상 반윤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론 말은 3번으로 기호를 받아서 네. 총선을 치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꼭 그것이 아니어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본인들이 새로운 정책 그리고 새로운 비전 같은 것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총선 이후에 또 새로 더 변호사를 치면 부티크펌처럼요. 네. 하나의 그 새로운 목소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그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반 이재명계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공천 과정에서 탈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아마도 합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검증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검증위에서 조금 비명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면서 검증위가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증을 하면은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저 원칙과 상식 쪽은 정말로 7명 이상이 돼서 총선 치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